저희가 AR핑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최대 1초 동안 한 번의 사이클, 한 번의 시퀀스가 도는데 1초 동안만 재실행을 하고, 오류가 났다면 재실행을 하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브레이크로 이 와이어를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1초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린 다음에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는 그런 로직을 작성했었고, 이때 저희가 사용한 게 바로 이 논블로킹 소켓, 플래그를 지정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소켓 옵션도 있었고 플래그도 있어가지고 조금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 있는데, 소켓 옵션은 딱 소켓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플래그 같은 경우는 모든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켓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파일 등을 읽어올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좀 유닉스-like OS에서 이제 리눅스라든지 맥OS 같은 유닉스-like OS라고 하죠. 유닉스 계열 OS에서 모든 것은 파일이다 라는 철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파일을 다루든 뭐 장치를 다루든 소켓을 다루든 다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로 다룰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소켓에도 이제 논블로킹 옵션을 줄 수 있고, 그냥 일반 파일에도 논블로킹 옵션을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랑 소켓 옵션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소켓 옵션은 딱 특화되게 소켓에만 적용할 수 있는 API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핑으로 다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샌드나 리시브를 할 때 항상 플래그를 마지막에 0으로 줬었어요. 여기 보면은 플래그가 항상 0이었죠. 사실 여기다가도 저희가 플래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지금까지 이거 그냥 0을 넣고 쓰자라고만 했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약간 사용법이 다릅니다. 플래그를 저희가 예전에 ARP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래 커런트 현재 플래그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 연산을 통해서 LIBC O 논블록 플래그를 넣어줬었는데, 여기다가 넣을 때는 LIBC에 있는 메시지 그리고 don't wait 자동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 don't wait 플래그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flags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뭐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넣어도 되겠죠. 메시지 don't wait 이렇게 넣어서 얘를 논블로킹으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저희 지금 샌드가 아니라 리시브 할 때 넣으려고 했는데 잘못 넣었네요. 리시브 할 때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시브를 위에다 작성했었는데 잠깐 헷갈렸네요. 그래서 리시브도 이제 이쪽에 플래그가 있었는데 LIBC에 메시지 don't wait 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매번 저희가 이 리시브를 실행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플래그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소켓 자체, 파일 디스크립터 자체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에만 영향을 줍니다. 어쨌든 논블로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패닉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타임아웃이 난 건지 아닌지를 오류 검사를 해줄 건데, C 언어는 되게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냥 에러 넘버를 가져오면 되죠. 전역 변수로 ERRNO라는 것에 오류 코드가 그냥 숫자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C 언어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AR핑 한 거를 다시 살펴보면 ERRNO는 LIBC에 ERRNO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케이션으로 가져오는데
ERR 레노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스레드 세이프한 버전이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포인터이기 때문에 역참조를 해가지고 언세이프로 가져와서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이거 그냥 숫자였습니다. 11번이면은 타임아웃이 난 거죠. 그래서 이 again이라고 돼 있는 이 11번이 타임아웃이고, 또 이것도 이 would 블록 이것도 이제 11번으로 똑같이 설정이 돼 있어서 둘 중 하나를 검사하거나 둘 다 검사하면 됩니다. 두 개가 있는 건 뭐 아마 좀 플랫폼마다 좀씩 동작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역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위 호환을 위해서 두 개를 남겨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unsafe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좀 더 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써보자면, 스탠다드 IO 에러 쪽에 보면은 last OS 에러가 있습니다. 타입을 보면은 얘는 에러 타입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에러 넘버 말고 에러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변수명을. 왜냐면 이제 얘는 에러 타입이니까 밑에 low OS라는 거를 가져와야 에러 넘버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한번 이제 에러 구조체에 랩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low OS 에러를 가져와야 low OS 에러라는 걸로 반환을 해주고요. 여기 low OS 에러에 들어가 보면은 얘는 그냥 i32입니다. 에러 넘버는 그냥 숫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옵션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검사를 해줘야겠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매치를 해가지고 암을 채워주고, 이제 없으면은 뭐 그냥 비워놓을게요. 그리고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에러 넘버가 되겠죠. i31이든 여기서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에러 넘버가 만약에 LIBC에서 저기 아까 우드 블락 있었죠. 우드 블락이 아니라 이 again 있었죠.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 again이라면 타임아웃이 난 거니까 프린트로 receive echo reply timeout 이라고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반환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절트가 돼야겠죠. 여기다가 뭐 그냥 스트링을 넣을게요. 그래서 에러 return 에러 receive echo reply timeout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to string을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찍고 에러를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에러 코드를 내보내도 되는데 스트링을 할게요. 여기서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가서도 OK라고 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인 경우는 다 잘 끝났을 때. 리절트니까 이렇게 OK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블로킹 설정했고, 만약에 타임아웃 난 경우에 타임아웃 찍고 에러까지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에러인 경우, 리시브 바이트가 분명히 1이 아닌데 다른 에러가 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패닉을 그대로 내주겠습니다. unknown error.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 줄 텐데 ping 1.1.1.1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네요. 만약에 2번 해도 이거는 딱 한 번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처음에 한 번만 보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프린트엔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고, 여기다가는 테스트 IP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MT IP를 저희가 만들어 놨었고, 여기다 저희가 테스트 IP를 넣어주면은, 2번 넣어주면 메시지가 이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리시브 할 때마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맨 밑으로 내려가서 OK 하기 전에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64바이트 from 1111 시퀀스 TTL 타임 이렇게 넣어주고, IP 인자로 넣어주면 되는데 리시브 바이츠를 넣어주면 되겠죠. 저희 리시브 할 때마다 리턴으로 받았고 오류나면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IP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IP 헤더에 SADDR 이라고 하면은 샌더의 어드레스가 U32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빅엔디안이라 IP 주소가 10.0.0.1이었다면 이게 U32니까 0x, 0a, 00, 00, 01로 들어가 있죠. 이게 메모리상에 있는 실제 순서고, 저희는 리틀 엔디안이라 이 값을 01, 00, 00, 0a라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 메모리 내부의 오더 해석하는 값. 빅엔디안이니까 이렇게 메모리상에는 이렇게 쌓여 있을 거고, 저희는 LE 리틀 엔디안 시스템이라 이 메모리 오더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얘를 배열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포맷 IP가 이제 배열로 받아오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684로 바꿔줄 건데 2B 바이트스를 해주면 됩니다. 2B 바이트스를 해주면은 현재 메모리 내부의 오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빅엔디안 그대로 0a니까 10이죠. 0, 0, 1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2B 바이트를 불러가지고 이 순서대로 변환을 해줄 거고, 얘를 srcip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시퀀스는 그냥 저희 받아온 거 넣어주면 되고요. TTL은 역시 IP 헤더에서 TTL을 가져오면 되죠. U8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은 저희가 포맷 타임이었나요? 만들어 놓은 게 포맷 듀레이션이었네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지를 지금 측정을 안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측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스턴트 now라고 할게요. 여기서 인스턴트 now를 할 필요가 없네요. 쭉 올라가서 인자로 스타트 타임을 받아오면 되니까요. 이걸 위에서 넣어줄 거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는 elapsed라는 함수로 받아올 수 있죠. 듀레이션이 아니라 인스턴트였죠. 이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얘가 알아서 듀레이션으로 리턴을 해주고, 그게 이제 포매팅이 돼가지고
알아서 뭐 나노세컨드 이런 것까지 다 출력을 해주는 그런 로직을 저희가 짰었죠.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듀레이션을 받아오고, 듀레이션은 초와 그리고 초 밑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구조체였습니다. 그래서 세컨드와 나노세컨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सब섹이란 걸 이용하면은 초 밑에를 밀리로 받아올 수도 있고 마이크로로 받아올 수도 있고 나노로 받아올 수도 있었죠. 초로 받아오면은 밀리로 받아오면은 여기까지만, 마이크로로 받아오면은 여기까지, 나노로 받아오면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밀리로 받아오면은 1, 마이크로로 받아오면은 1123, 나노로 받아오면은 110만 2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컨드 부분이 0보다 크다 하면은 이제 몇 점 몇 초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라 앞에 세컨드를 넣어주고요. 밀리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였죠. 그리고 여기다 섹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섹보단 작은데 밀리보단 크다 하면은 밀리, 몇 점 몇 밀리 이렇게 써줬었죠. 그래서 밀리는 그냥 이렇게 001 자르면 1 나올 거고, 마이크로는 여기가 1123이 나와버리니까 초 밑에 모든 거를 다 포괄하니까 1123에서 이제 1000 단위는 다 잘라내야 되죠. 밀리 단위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메인더를 써주고요. 모듈러 연산을 해주고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써주고, 또 마이크로가 이제 최대값이면 마이크로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나노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1000 나누기 안 한 거는 밀리가 애초에 없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그냥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나노는 이제 밑에 피코 촌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이게 측정이 안 될 거라 무조건 0으로 그냥 박아버리고 나노.0 나노세컨드 이렇게 했었고, 이제 1.12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0을 이제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바로 이 짝대기 문법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03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출력을 할 때 뭐 2다 하면은 002 이런 식으로 찼었죠. 그럼 저희가 1.2초를 나타내고 싶은데 002 이렇게 차니까 잘못 나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넣으면은 1.200 이런 식으로 0을 뒤에다가 후방 배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문자열 형태로 돌려주게 되는 그런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타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쭉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스타트 타임을 넣어달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넣어주고 스타트 타임을 여기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 시퀀스마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트 타임은 인스턴트 now로 넣어주겠습니다. 인스턴트 now는 이제 모노노틱 타임이었죠. 모노토닉, 발음이 꼬이네요. 모노토닉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라 딱 저희 컴퓨터의 부팅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상대 시간을 잴 때만 썼었죠. 그래서 이 컴퓨터 저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는 쓸 수 없고 딱 저희 컴퓨터에서 측정할 때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류 처리를 안 해가지고 unused result라고 되고 있는데 배치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ield match arms 써주고 OK, 에러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에러가 났다면은 타임아웃이 난 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레드 슬립을 걸어서 std 스레드 슬립을 걸어서 듀레이션을 밀리로 한 200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타임아웃이 났다, 그러니까 그냥 못 받아왔다, 못 읽어왔다, 리시브 버퍼를 못 읽어왔다면은 200ms를 잠깐 기다리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번에 다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번에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프를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OK라면 탈출하면 되죠. 잘 나간 거니까. 그리고 타임아웃이라면 못 읽어왔다면 200 기다렸다 가고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while 넣고 elapsed가 만약에 duration from second 1초보다 적은 경우에 이거를 계속 실행을 하는 거고요. 1초 동안은 계속 재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재시도를 하다 성공했으면 이제 나가는 거고, 재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하면은 여기서 200ml 쉬었다가 다시 시도. 근데 1초 동안 계속 실패했다. 그러면은 여기도 나가게 되겠죠. 다음 시퀀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슬립하는 로직도 조금 바꿔줘야겠죠. 무조건 1초를 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미 1초를 다 소비했다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start time.elapsed를 빼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900ms를 썼다면 0.1만 자고 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1초였는데 여기도 1초였어요. 1.1초?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면은 결과가 음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체크를 해줬었죠. if로 1초가 지났나 안 지났나. 근데 if 한 번을 더 넣어야 되니까 좀 귀찮죠. 그럴 때 이제 saturating sub을 해주면은 만약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컸다 하면은 그냥 0으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겠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또 이제 문제가 슬립에 0을 냈을 때 과연 자는지 안 자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만약에 슬립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다른 스레드한테 타임 슬라이스를 양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이죠. OS 마음대로니까. 만약에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if로 아예 스레드 슬립을 호출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겠지만, 만약에 확실하게 내가 다른 스레드한테 양보하기 싫다, 절대로 하기 싫다 한다면 이 로직을 if로 빼가지고 스레드 슬립 실행을 아예 안 되도록 바꿔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cargo run bin ping 1.2.3.4 그리고 tcp dump vvv xx n icmp C2 정도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타임아웃이 계속 나죠. 5번 나고 또 5번 났습니다. 당연히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타임아웃이 나겠죠. 그래서 보니까 에코 리퀘스트는 나갔는데 당연히 리플라이가 안 오는 거고, 5번 실패하니까 이제 다음 시퀀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바를 잘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잘 되는 케이스도 봅시다. 그러면은 에코 리플라이는 타임아웃이 또 나고 있습니다. 왜 나냐면 얘는 진짜 바로 그냥 읽어버리기 때문에. IP 패킷 같은 경우는 일단 원격지까지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착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리시브 버퍼를 읽어버려 가지고
처음에 한번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해주고 싶다면은 처음에 한번 슬립을 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여기다가 슬립을 한 50mm 넣어볼까요? 이러면 타임아웃이 안 나는지. 이러니까 타임아웃이 안 나네요. 한 20mm로 바꿔볼까요? 이러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래도 안 나네요. 10mm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mm? 언제 타임아웃이 날까 좀 궁금한데 3이면 나네요. 4도 나고 한복 5 하니까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한 10번 돌려보죠. 이러면은 한 50% 확률로 나거나 안 나거나 하네요. 갑자기 막 나네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주려면 한 9에서 10 정도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래도 날려나? 이래도 나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타임아웃이 아니라 리시브 버퍼를 읽기 전에 수에서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 재운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읽어올 수 있겠죠. 논블로킹 소켓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소켓 반복과 출력까지 전부 다 찍어냈고요.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은 84로 나옵니다. 여기가. 근데 핑은 84가 아니라 64로 나왔었죠. IP 헤더가 아니라 얘는 지금 ICMP 헤더와 페일로드, 그러니까 IP 페일로드만 재고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한번 바꿔주면은 뭐 되게 간단하죠. 쭉 내려가서 리시브의 맨 밑에 여기를 그냥 IP 헤더 랭스를 빼주면 되니까요. 타입을 맞춰주면 되겠죠. 이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64바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한번 보여드렸던 S로 뭐 100바이트를 채운다든가 1000바이트를 채운다든가 하면은 여기 데이터 크기가 확 늘어나게 되죠. 패킷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킷 크기를 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S 플래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 2000도 넣어볼까요? 패킷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문제는 이 패킷에 그러니까 2000이 아니고 10으로 쓸 때는 ICMP 에코 리플라이 리퀘스트가 잘 나오는데 2000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바뀌어버리죠. IP 프로토 이렇게 나옵니다. 1500 했을 때도 이렇게 뭐 IP 프로토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다시 찍고 1600 이러면 다시 켜버릴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1600 하면은 에코 리퀘스트가 나가고 그 다음에 IP 프로토가 나가고 이제 잘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래그멘테이션. 그래서 아이디가 62462 드디어 이 IP 헤더의 아이디가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때문에 같은 거죠. 똑같은 하나의 패킷인데 프래그멘테이션 돼가지고 잘려나가는 거다. 그래서 오프셋도 여기 나오죠.
fragmentation offset. 저희가 지금까지 보낸 건 오프셋이 항상 없었는데 오프셋이 잘 추가돼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IP 프로토 1이라고 차게 됐고요. 돌아올 때도 ID 18450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이디가 18450으로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킷 사이즈가 1500을 넘어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이 사이즈 플래그를 넣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